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이자 인생에서 가장 섬뜩한 사건을 겪은 사람입니다. 세상 태어나 이런 말을 제가 겪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공포, 스릴러, 호러. 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일에 비교하면 세상 어떤 것과 비교를 해도 감히 무섭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글로 표현하니 생생함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었기에 꼭 구독자분들도 저라고 몰입하셔서 상상하며 사연을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제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랑 남편은 한 살 차이였어요. 저보다 한 살 위였던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웃는 모습이 예쁘던 사람이었죠. 그 웃는 모습에 살살 녹아서 제가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다가갔는데 남편이 제게 본인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어요. 본인은 저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라서 오히려 더 끌리고 더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다가갔고 결국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서는 오히려 남편이 제게 더 사랑을 많이 주었고 여느 커플과 다를 거 하나 없이 지냈어요. 저희 커플이 봄에 만났는데 한참 예쁠 때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을 하고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 있어서 툭 찌르기만 해도 설레이는 계절에 만나서 그런지 더욱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봄을 지나 여름에는 둘 다 물개 수준으로 물놀이를 좋아해서 함께 물놀이를 하며 참 재밌게도 놀았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무더운 여름을 보내니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고 단풍이 물든 계절을 보니 그냥 좋았습니다. 퇴근 후 야시장에서 소주 한잔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고 어느 정도 만남이 이어져서 그런지 조금 더 편해진 사이였죠. 봄, 여름, 가을 무탈하게 보내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이 추운 겨울이 되니 신경의 변화가 생긴 건지 데이트를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기 시작했고 밖에 나오기도 싫어했죠. 딱 봐도 권태기가 왔구나 싶어 너무 속상했고 변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 붙들고 싶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 속상했고 결국 헤어짐을 고했죠. 그러자 남편은 방방 뛰며 저를 붙잡았어요. 절대 변심한 게 아니라고,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그저 계절성 우울증처럼 유독 겨울에 본인 기분 자체가 좋지 않은 날이 많다며 고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싶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찾아봤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곁에 남기로 했고 열심히 도움을 주진 않았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절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튕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니 오히려 본인이 제게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그 부분은 만족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짧은 해프닝을 보내고 그 후에는 문제없이 잘 만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죠. 저도 남편도 집순이 집돌이 체질이라서 결혼 후에는 오히려 집에만 콕 박혀있으니 문제될 것도 없었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부부였죠. 남편이 평소 습관 중 제가 배워야겠다 싶었던 게 영양제를 다양하게 시간별로 잘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알림까지 설정해두면 먹는 열정을 보였기에 저 역시 그걸 본받아서 다이소에 가서 일주일치 약을 담아 다닐 수 있는 약통을 사서 영양제를 담아 다니며 챙겨 먹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시모가 저희 부부가 맞벌이인 걸 알고 음식 같은 걸 자주 챙겨다 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편인데 그걸 아시고는 자기 전에 마시면 잠들기 좋은 차라며 직접 우려다 주시는 차도 있었죠. 그걸 따뜻하게 자기 전에 데워 먹으면 진짜 너무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덕분에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뭔가 개운하다기보다는
자꾸 몸에 힘이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정신이 조금 해롱해롱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오래 푹 자고 그런가 싶었죠. 시모는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멀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정성을 다해주셨고 그런 마음이 늘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사 일정 때문에 결혼 후 바로 신혼여행도 못 갔고 2달 정도 있다가 가게 되었는데 그 2달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신없는 저를 위해 시모는 몰래 오셔서 집안 살림까지 해주시고 저녁까지 차려두고 가시곤 했죠. 어머님, 오셨으면 같이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어요? 아니다. 나는 집이 편해서 너희 편하게 먹고 요리 너 내가 준 차 잘 마시고 있니? 효과는 좀 있어? 네. 그거 마시면 진짜 완전 골아 떨어져요. 그거 뭐 우리신 거예요? 불면증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다 없었는데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어머님. 좋다는 약재란 약재는 내가 다 구해다 우린 거야. 정말 귀한 거니까 누구 주지도 말고 너만 마셔라. 몸에도 좋은 거니까. 늘 감사해요, 어머님. 일 좀 한가해지면 꼭 좋은 곳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그래, 알겠다. 재승이 좀 바꿔줄래? 나야. 누가 봐도 천사인 시모였죠. 시모 덕분에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하게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도 별탈 없이 잘 지냈죠. 그러던 중 업무 때문에 통화 녹음본을 찾아 듣다가 잘못 눌러서 시모랑 통화한 걸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걸 들었죠. 간혹 저렇게 제 자동 녹음이 되는 걸 제 핸드폰으로 시모랑 통화하다 남편을 바꿔달라고 해서 둘이 통화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둘이 뭐라고 통화하는지 전 몰랐습니다. 관심도 딱히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내용으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요리 이상한 김새 안 보이지? 그런 거 없어. 그래, 잘 고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해. 증상 나올 것 같으면 이상하면 꼭 엄마한테 전화하고 알겠지? 한동안 조용하긴 한데 언제 또 그럴지 모르니까. 나도 알지. 네가 고생이 많다. 그리고 얼른 임신시켜. 그래야 팔목 딱 잡을 수 있으니까. 임신시키고 회사 그만두게 해. 격려 단절 딱 시키고 니도 저도 못하게 해야 도망도 못 가지. 안 그래? 그럴 생각이야. 누가 봐도 수상한 대화였고 전 너무 놀랐어요. 이걸 남편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뭐냐고 물을까 고민도 했지만 어설프게 물어봤다가는 되려 머리를 써서 솔직하게 말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들의 대화를 더 엿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엿듣기 위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먼저 걸어서 일부러 남편을 바꿔주는 식으로 전화를 했죠. 그러나 그 후 이상한 듯한 대화는 있었어도 딱 이거다 싶은 대화가 없어서 애매한 상태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달이 지났고 예약해둔 신혼여행을 제주로 떠나게 되었죠. 뭔가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게 전 전화 녹음을 들은 후 내내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해서 나쁠 건 하나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했고 전 평소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서부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중얼중얼. 뭐라고? 크게 말해봐. 안 들려. 중얼중얼. 여보, 뭐라는 거야? 안 들린다고. 뭐? 미쳤나봐?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르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 조용한 비행기 안에서 홀로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하던 남편은 갑자기 뭐? 라면서 고함을 질렀고 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상했고 그 이후로 저 역시 기분이 상해서 말을 걸지 않은 채 제주도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찾고 렌트카를 탔죠. 차를 타자마자 출발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은 본인의 작은 가방을 뒷자리에 막 뒤집더니 뭘 찾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뭘 찾는데?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 마, 너. 아니, 당신 아까부터 왜 그래?
뭔데 지금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데 자꾸. 야, 거슬리게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알아들어? 주둥이를 확. 뭐라고? 남편의 저런 거친 모습과 말투, 표정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에 미친 사람처럼 뒤집은 가방 속에서 찾은 건 영양제를 넣어둔 그 약통이었고, 그걸 쥐더니 물도 없이 바로 꺼내서 먹는 겁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원래 도착하자마자 맛집을 가기로 했으나 그렇게 고프던 배도 고프지 않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숙소로 바로 가자고 했고, 가는 동안 내내 중얼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못 참고 그 약통을 딱 손에 쥐고 말했어요. 당신 지금 이 태도가 뭐야? 소리를 지르질 않나 주둥이를 확? 지금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데? 겨우 이 영양제 하나 때문에 온갖 짜증을 다 낸 거야 지금? 야, 손대지 마. 남편은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달리는 차를 막다른 길에 확 들어가 세워버렸고, 저에게 이어 소리를 질렀어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내 눈에 보이게 둬. 냅둬. 아무것도 하지 마. 건들지 마. 왜 이래 대체? 정말 당신 미쳤니? 미쳐? 미쳐? 그러더니 소름 끼칠 정도로 갑자기 막 웃더니 저를 한번 딱 쳐다보고 출발했습니다. 이때 전 공포심을 느꼈고, 대체 이게 뭐지 싶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했던 건 그간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였죠. 많은 생각을 하며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상했던 건 공항에서부터 바뀐 동선까지 내내 저희 차만 졸졸 쫓아오는 렌트카 한 대가 보였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 말았으나 자꾸만 오길래 이상해서 차 번호판까지 제가 봐뒀는데 정말 내내 쫓아오더군요. 그래서 전 머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저 차가 누가 탄 건지는 몰라도 미행을 하는 게 맞나는 확인하고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고, 마침 편의점과 카페가 있는 거리가 있길래 급히 차를 세워 전 화장실을 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차는 지나갔어야 하는데 저희 차 바로 뒤에 너무 티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출발하니 또 따라오고 있었죠. 싸웠고 무섭고 공포스러웠으나 저 차도 무서워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뒤에 차 아까부터 계속 쫓아오는데 뭔지 알아? 화장실까지 들렀는데 쫓아오는 건 좀 이상한데? 나 지금 너 때문에 너무 열받고 예민하거든? 그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 쫓아오기 누가 쫓아온다고 난리야? 너 망상병 있냐? 아니 정말이라고. 차 번호판까지 외워뒀는데 공항에서부터 내내 쫓아온다니까? 조용히 해. 남편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신나간 사람처럼 소통 불가였고, 내내 소리만 질렀고 중얼거리다 웃고 너무 섬뜩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남편 몰래 혹시 몰라서 저희가 예약한 숙소 근처에 제가 바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호텔이 있나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뒀습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이럴 사람이 아닌데 대체 뭐지 싶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내리고 제가 멀뚱히 서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목말라 하면서 물을 미친 듯이 마시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요. 질질 다 흘리며 캑캑거리며 흡입입 별소리를 다 내며 마시더니 갑자기 멍하니 한 곳만 능시해서 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부르고 뭐라고 해도 대꾸도 없이 한참을 말이죠.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놀랐지? 진짜 미안해. 내가 오늘 일이 조금 있었는데 화풀이를 너무 했어. 너무 예민했어. 진짜 미안해. 너무 놀랐지? 정말 미안해. 어쩌지? 내가 당장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 아니다. 같이 나가서 뭘 좀 먹자. 당신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로 무릎 꿇을게. 놀랬지? 야, 이재승.
나 너무 무서우려고 해. 이게 화풀이고 예민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당신. 왜 그래?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줘, 여보. 남편은 갑자기 제가 알던 그 표정과 말투로 돌아오더니 무릎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이 모습에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침착하게 그치만 거리를 두고 우선 말을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또 멍하니 서 있더니 씩 웃더니 깔깔 웃었어요. 막 미친 듯이 웃더니 뭘 얘기해 이년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년아!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그냥 제 가방이랑 캐리어를 들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니 저희 숙소 앞에 귀를 대고 있던 한 여자랑 마주쳤고 절 보더니 막 도망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미행하던 사람 같아서 미친 듯이 뛰어잡았고 그 정체는 놀랍게도 시모였습니다. 시모를 끌고 들어와서 전 울었어요. 이 사람 정신병 있어요? 맞죠?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둘이 통화 내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여기까지 쫓아온 것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어? 너 우선 조용히 해. 지금은 아니니까 조용히 있어. 얌전히 내가 다 설명하마. 뭘 설명해요? 뭘?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소름 끼쳐 죽겠네 정말. 그렇게 시무랑 한바탕 하는 도중에 남편은 홀로 서서 벽을 보고 중얼중얼 거렸고 한참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하! 하며 고함을 치며 제 앞으로 막 다가와서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주저앉았고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 길로 예약한 숙소로 도망갔고 다음날 제일 이른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올 걸 예상했는지 그들도 곧이어 집으로 왔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왔고 남편은 제가 아는 모습인 상태로 왔더군요. 여보, 설명할게. 어딜 가려고 해? 제발 이러지 마. 나,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마. 소름 끼쳐.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설명해 준다니까. 우선 이 차 좀 마시고 진정 좀 해봐. 제가 한참 흥분해서 난리치니 결국 차를 마시며 다 같이 얘기 좀 나누기로 했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일까요? 차를 벌컥벌컥 마셨는데 눈 떠보니 침대였고 잠든 저를 가만히 서서 쳐다보는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죠. 진짜 악소리도 못 내고 멍하니 쳐다봤더니 깼네 하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에 전 선뜻감을 느끼다 못해 정말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명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왜 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고 남편의 방금 그 행동은 뭐고 제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었죠. 당장이고 그 집에서 나올까 생각도 했지만 이유를 알고 싶었고 전 소형 카메라를 잔뜩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이제 알 것 같았던 게 시모가 전류의 불면증을 치료해준다던 직접 무렸다던 차를 마시면 정말 숙면이 아니라 뻗는 거라는 걸 알았죠. 전 평소처럼 행동하며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난 척 삐진 척하며 평소처럼 지냈고 다만 차는 마시지 않은 척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 잠든 척하며 생생하게 들리는 소리들을 다 견디고 며칠을 참았고 카메라에 찍힌 사실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 작은 방 안쪽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창고로 쓰이고 있는데 수납 공간이 워낙 많아서 창고지만 비워져 있고 거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그 차를 마시고 침대에 가서 자버리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였고 그 차는 수면제를 잔뜩 넣어 만든 차였죠. 그렇게 거실 바닥에서 잠들어 버린 저를 방치한 채 남편은 저를 보며 실실 웃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밥도 먹고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안 쓰는 창고에서 시모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그렇게 잠들면 시모가 거기서 기어나와서 밥도 먹고 남편과 일상생활을 하는 저를 방에 눕혀두고 둘이 지내더군요. 그러다 제가 깰 때가 되면
다시 창고에 들어갔고 제가 일을 가면 다시 나와서 집을 누비며 살았던 겁니다. 시몬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면 창고에서 나와 밥도 먹고 남편과 일상생활을 하다 저를 방에 눕혀두고 둘이 지내더군요. 그러다 제가 깰 때가 되면 다시 창고에 들어갔고 제가 일을 가면 다시 나와서 집을 누비며 살았던 겁니다. 시몬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면 창고에서 나와 제 옷장까지 찢어 제 옷을 입고 뭘 먹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혼자 커피를 타먹기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섬뜩했던 건 저랑 남편의 결혼사진을 한참 뚫어지게 보면서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장면도 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치도 못해 섬뜩해서 정말 주저앉아 버렸던 게 대체 언제부터 시몬은 저희 집 창고에서 함께 살았던 걸까요? 이 창고가 처음에는 보기 싫고 계절성 타는 물건들을 넣어뒀던 정도로 쓰이긴 했는데 남편이 척척 정리를 하면서 그 창고에 물건을 두면 곰팡이가 생길 것 같다는 이유로 저긴 절대 쓰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습하긴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그러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인 걸까요? 여태껏 저녁만 차려주고 사라지는 천사 같았던 시몬은 알고 보니 저녁을 차려놓고 창고방에 숨어야 하기에 급히 집에 간척을 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니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혼란스러움에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과연 이들을 어떻게 상대할까 싶었던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은 정말 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도 없었으니 당장 화내고 소리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막막했어요. 전 이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밝힐 때 집이 아닌 카페로 장소를 택했고 카페에서 영상들을 보여주며 정체를 다 알았다고 했죠. 소름 끼쳐서 말이 안 나오네? 당신들 뭐야? 대체 언제부터 우리 집 창고에서 숨어 사셨어요? 아니 이재승 당신은 뭐야?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대체 나한테 둘이 숨기는 게 뭐니? 이렇게까지 밝혀진 이상 숨길 게 있니? 둔한 년인 줄 알았더니 눈치 빠른 년이네? 그러게 엄마가 빨리 임신시키랬지? 너 같은 것들은 평생 우리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의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쉽네. 뭐라고? 완전 사이코 아니야? 당신 정신병원 가봐. 갔지. 약도 먹는걸? 꽁꽁 숨었는데 걸렸네. 여보, 엄마가 조금 아파. 그치만 난 아니야. 내가 엄마 옆에 두고 보살펴야 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며느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너도 쉬어 그만해. 네가 제일 소름 끼쳐. 너도 네 엄마도 둘 다 똑같이 정신병자야. 난 아니야. 여보, 난 정말 억울해. 억울해? 억울이란 뜻은 알고 쓰는 거니요? 그만 까불어 유리야. 사람들이 우리 왜 피하는 줄 알아? 무서워서. 우린 무서울 게 없거든. 조심해. 나 니네 부모님 집도 다 아는데 어쩌려고 그래? 이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했으나 전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더니 과호흡이 나서 구급차까지 오는 소동이 벌어졌죠. 결국 친정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인 건지 이 대화 내용도 제가 혹시 몰라 녹취를 해둔 상황이라 고소할 때 협박으로 같이 고소를 했어요. 이혼과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니 그제서야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빙의 쪽과 관련된 것 같은데 죽어도 시몬은 아니라고 방방 뛰며 그저 정신 쪽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알아보고 겪은 것들은 보아하니 남편은 빙의가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시모 역시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늘 먹던 영양제는 정신과 약이었지만 순간 진정을 시켜줄 뿐 효과도 없던 거예요. 결국 이 둘은 죗값도 받아야 했지만 정신병 등의 강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 가끔씩 생생한 악몽에 시달려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조금씩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했던 여성입니다. 결혼이란 게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사연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였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친했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공감대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충 이런 게 힘들더라 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바로 이런 게 힘들지, 이럴 땐 이런 게 도움되더라 라고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던 선배 포스를 뿜어냈죠. 전 다른 일을 하다 이쪽으로 온 거라 저보다 남편이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늘 도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되었고, 가끔은 멋지고 든든한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제가 반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 업무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늘 본인의 이미지에 많이 신경을 써야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침마다 풀 세팅을 하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나름 커리어 우먼의 느낌이 나고, 한순간 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어서 자기 관리하기에는 최고였죠. 그렇다 보니 늘 서로 멀끔한 모습으로 데이트도 즐기고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편하게 만날 때는 한없이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그 모습 또한 오히려 새로워서 좋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딱 2년 정도 하고 프로포즈 받고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는 저희 결혼을 엄청 축복해줬어요. 서로 너무 잘 어울린다, 천생연분 아니냐, 비주얼 커플이다 등등의 말들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이런 현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연애 때 보던 모습과는 완전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실 저도 그닥 그렇게 깔끔 떠는 스타일도 아니고 잘 치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제 눈에 이 사람이 더럽게 보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남편과 초겨울쯤 결혼을 했는데 안 씻는 겁니다. 퇴근을 늘 같이 했고 안방 화장실을 제가 쓰고 메인 화장실을 남편이 사용했는데 따로따로 씻고 저녁을 먹으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씻고 나올 때까지 남편은 잠옷으로 환복만 하고 TV를 보고 있었죠. 그렇다고 밥을 차려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뭐야, 여태 안 씻었어? 언제 씻으려고 그래? 아니, 오늘 땀도 안 흘렸는데 뭐하러 씻어? 내일 아침에 씻지 뭐. 그래도 발이랑 좀 닦지. 아님 밥이라도 차려두던가. 당신이 차려야지.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차려. 얼른 차려서 먹자. 배고프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사람이 귀찮아서 한두 번이야 안 씻고 잘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제가 저녁을 차리면 설거지는 남편이 해줬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저녁을 먹는데 이날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메인 반찬이 돼지 갈비찜이었고 나물 반찬이랑 미역국이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갑자기 걸신 들인 사람처럼 돼지 갈비찜을 흡입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천천히 먹으라고 말리기도 했는데 밥도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오로지 돼지 갈비찜만 집중 공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캑캑거리면서 어우 죽을 뻔했네 이런 말을 하는데 순간 인상이 저절로 써졌죠. 남편이 메인이었던 돼지갈비찜을 거의 바닥내고서야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나물 반찬들에 대충 먹기 시작하는데, 대체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날 제가 뜯은 돼지갈비는 겨우 2개였죠. 뭔가 이상하지만 정말 배고팠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식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뒷정리를 하라고 시킨 후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고 이제 막 개려고 하는데 남편이 주방에서 옷에 손에 물기를 탁탁 닦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야, 설거지는 안 해? 응, 다 했는데? 무슨 벌써 다 해. 그릇만 해도 몇 개인데 기름기도 묻어있고 말도 안 돼. 가서 봐라, 당신이 다 했거든. 정말 3분 정도의 시간 만에 설거지를 다 했다는 게 절대 믿기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차 주방으로 갔어요. 그러니 정말 설거지를 다 해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닦았다는 그 그릇들을 다시 꺼내서 보니까 기름기는 다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퐁퐁이 제대로 닦이지도 않아서 거품도 그대로에 고춧가루도 그대로 묻어 있었죠. 여보, 이것 봐. 기름기에 고춧가루에 거품도 다 그대로잖아. 이게 우리 입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기인데 이렇게 설거지를 해? 그렇게 귀찮았어? 그럼 하지 말지. 이게 뭐냐 진짜?
아유, 어차피 물로만 대충 씻어도 다 똑같은 거야. 퐁퐁으로 설거지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롭다. 너 그거 모르지? 무슨 소리를 해. 진짜로 할 거면 똑바로 해. 다 다시 해. 남편의 위생관념이 이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기름기만 그대로였으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차분히 알려줄 수 있었지만 이건 뭐 그냥 대충대충 한 게 딱 봐도 보여서 알려주고 뭐하고 할 게 없었죠. 이때부터 남편의 위생관념에 대해 뭔가 눈에 불을 켜고 자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봐야 정말 안다는 말이 뼛속까지 새겨지던 게 TV를 소파에 반쯤 누워서 보는 남편은 그렇게 코를 파요. 그리고서는 바로 앞에 물티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고 있는 바지나 티셔츠에 쓱 닦거나 소파 밑에 묻히거나 테이블 밑에 묻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진짜 너무 황당해서 물었죠. 아, 뭐해? 정말 더럽게 코딱지를 어디에 묻히는 거야, 지금? 아, 어차피 굳으면 알아서 다 떨어져. 그럼 바닥 청소할 때 청소기가 다 빨아들이지, 안 그래? 아, 왜 그래, 정말? 자꾸 더럽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당신 연애할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아니, 여기가 내 집이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코딱지 판 게 그렇게 잘못이냐? 당신은 코 안 파? 누가 코 판 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걸 왜 더럽게 소파랑 테이블에 묻히냐고. 바로 앞에 물티슈가 있잖아. 나이가 몇인데 대체 코 파서 뒷정리하는 걸로 지금 내가 당신이랑 논쟁을 해야 하니 정말? 아, 좀 냅둬라. 코도 마음대로 못 파게 하네. 30대 남편과 코 파는 걸로 싸웠습니다. 그것도 신혼 초기에 말이죠. 저는 열받고 더러워 죽겠는데 남편은 그걸 지적하는 제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집이면 모를까 같이 사는 집에 그것도 30대 건장한 성인 남성이 왜 코딱지를 파서 소파에 묻히냐고요. 그리고 이걸 쪽팔려서 어디에 말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혼자 삭히고 또 삭히고 그랬어요. 이뿐이면 정말 다행이었죠. 말씀드렸듯 남편은 씻지를 않았어요. 몸만 안 씻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도 양치를 안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양치 안 해? 각을 대충 하고 잘 거야. 여보, 밥 먹었잖아. 자기 전에는 양치를 해야지. 아, 좀 냅둬. 당신 어머님도 치아 안 좋으시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양치만 잘해줘도 치과 갈 일 줄어드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냐고. 양치해. 그러다 나중에 큰 병 온다. 아, 귀찮아. 갖다 줄게. 그럼 거실에서 해. 아, 싫다고. 아니, 밥 먹었는데 텁텁하지도 않니? 당신 담배도 피잖아. 그러다 나중에 잇몸상에서 치아 다 빠져서 뭐 틀니 끼고 살래? 그게 운명이라면야 받아들여야지. 정말 코앞에서 치약에 묻힌 칫솔을 가져다 줘도 안 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귀찮아서였죠. 저 각을 하고 잔다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안 씻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신혼이라고 해도 늘 냄새나고 더러운 남편과 뭘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냄새나서 옆에서 같이 자기 싫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향긋하고 깨끗한 시간은 오로지 아침에 씻고 출근하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죠. 회사에선 점심에도 양치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들 어우러져 말이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욕심부리고 더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게 본 모습이었고 전 가식적인 모습에 속아 결혼을 한 거구나 싶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던 중 결혼을 맞는 제 첫 생일이라고 기대하라며 연차까지 쓴 남편이었습니다. 굳이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퇴근 후 집에 가보니 한껏 꾸며두고 분위기까지 만들어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죠. 또 없는 솜씨 발휘해서 직접 생일 밥상도 차려준 남편에게 고마워서 남김없이 싹싹 먹으려고 기분 좋게 식탁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내가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또 차리고 꾸미고 아주 하루가 금세 가더라. 일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만. 여보, 이거 퐁퐁 거품에 고춧가루가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먹겠니? 생일상이냐? 죽으라고 고사진해 준 거냐? 진짜 그냥 어차피 해야 할 설거지 똑바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대충 하면 너무 찝찝하고 불쾌하지 않아? 뭐 어때? 우리가 모르고 먹는 것들도 많은데
이거 그냥 쓱 닦아내고 먹으면 봐봐 깨끗하지. 아니 개고생해서 차려줬는데 또 더럽다고 뭐라 하는 거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당신이 똑바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건 기본인 건데 왜 그게 어려워? 대체 당신 말대로 이렇게 고생해놓고 결국 마무리가 이러면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 어디 가서 설거지 이렇게 해봐. 욕 먹나 안 먹나. 알아서 해라. 난 나 편한 대로 살 거니까 먹든가 말든가.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또 메인 반찬들을 흡입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쩝쩝 캑캑 흡입캑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여러분이라면 마주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요. 아무렴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차려줬다고 해도 진짜 숟가락으로 머리통 한 대 확 쳐버리고 싶지 밥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감동받은 것은 다 사라지고 한 대 확 쳐버리고 싶은 감정과 분노만 올라왔죠. 그래도 챙겨준 건 고마운 일이니 마지막에 이렇게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말은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방에 가서 씻고 말았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씻고 나오면 소파에 앉아서 TV 보며 발가락을 뻑뻑 긁고 냄새를 맡아보고 껄껄 웃고 머리 긁고 냄새 맡고 이러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데 대체 어떻게 사랑해줄 수 있을까요?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려다가도 그냥 다시 안방에 들어가서 홀로 TV를 보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뭔가 신호를 보내면서 제게 다시 오기라도 하면 전 진짜 기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당신도 내가 이렇게 피하는 거 기분 나쁘고 싫잖아? 나도 그렇게 피하는 거 미안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기본은 하자고, 어? 그래, 사람이 귀찮아서 하루 이틀 안 씻을 수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당신은 집에만 오면 사람이 너무 더러워지잖아? 위생관념이 너무 심각하다고. 이걸 받아들이고 조금 고쳐주라. 제발. 내가 말했잖아. 여태껏 이렇게 30평생을 살았고 문제 하나 없었는데 왜 그러냐고. 당신이 너무 유난이라니까. 미안한데 상처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진심이거든. 당신 옆에서 자면 냄새나 질식할 것 같아. 알아? 뭐? 말이 지나친다 너? 당신이야 본인 냄새니까 모르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다 달라. 또 미치겠다고. 이불이라도 퍼득이면 온갖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찌르는데 돌아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씻던가 건들지 말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알아서 해. 이건 나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는 거야. 나도 무조건 깨끗하게 씻고 당신이랑 뭘 하지. 안 그럼 안 하잖아? 그래 아주 너 잘났다. 너 깨끗하고 너 청결하다. 그냥 아주. 남편과는 이런 식의 관계가 쭉 이어졌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여름이었는데 겨울에는 그나마 땀이라도 안 나니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여름에는 온종일 땀으로 범벅하고 들어와서도 안 씻으니 진짜 냄새의 지시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실에 이불 펴고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갑자기 시모가 연락도 없이 방문을 하셨죠. 놀란 마음에 급히 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자마자 저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시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딱히 왕래를 자주 하진 않았고 안부 전화를 종종 드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시모도 청결 개념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자주 마주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너 앉아봐라. 내가 춘성이 연락받고 열받아서 한걸음에 왔거든. 네?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춘성이가 더럽냐 더러워? 내가 30평생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럼 네 시애미 더 더럽냐? 어디서 더러운 벌레 취급을 하고 있어?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한지 어디 한번 보려고. 내가 여기 한 일주일 있다 가보게.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오직 힘들었으면 나한테 신세한탄을 하겠어. 지속 얘기도 안 하는 애가 너 보자고. 어디 내가 일정까지 싹 비우고 온 거니까 보자. 남편은 시모에게 제가 더럽다고 한다며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시모는 그러는 전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보겠다며 갑자기 일주일간 저희 집에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뒷골이 싹 땡기면서 아파오는 게 열이 확 받았지만 시모가 있으니 뭐 언성을 높일 수도 없고 우선은 참았고 한편으로는 그래 어디 한번 봐라. 당신 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싶었죠. 그렇게 시모와의 일주일 학교를 하게 되었지만 전 평소처럼 지냈어요.
시모가 왔다고 해서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제가 왜 시모 눈치를 보며 살살거려야 할까 싶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퇴근하고 오니 시모가 한상을 가득 차려 놓으셨고 감사한 마음에 급히 도우려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너 들어오자마자 씻어야지 안 그러니? 씻고 와. 한숨이 나왔지만 그냥 개운하게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남편과의 밥상과는 차원이 다른 개걸스러움을 맛봤네요. 시모는 젓가락의 사용 용도를 모르는 듯 했어요. 모든 반찬을 다 손으로 줬죠. 김치부터 나물 반찬, 계란말이에 이어 고기까지 싹 다 손으로 집어서 남편 입에 직접 넣어줬고, 그럼 또 맛있다고 개걸스럽게 쩝쩝거리며 먹는 남편과 그 손을 쪽쪽 빨아먹고 너도 먹으라며 제게도 입에 넣어주려는 시모였습니다. 전 정중히 괜찮다고 사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먹는데 진짜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제가 김치를 쭉쭉 찢어먹는 건 진짜 이해하는데 저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 국을 새끼손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짠가 맛있나 이러는데 숟가락 젓가락을 저럴 거면 왜 앞에 뒀는지 모르겠더군요. 두 모자가 앞에서 쩝쩝거리다 캑캑거리는데 입맛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밥을 거의 먹지도 못하고 남겼습니다. 밥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먹었으면 둘이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여기에 추가로 이 둘은 정말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다들 알고 있는 기본 애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식사 중에 재채기가 나오면 고개를 급히 돌리고 입에 손을 댄 후 재채기를 하지 않나요? 안에 음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 말이죠. 또는 급히 싱크대로 가거나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바로 앞에 재채기를 합니다. 그럼 먹던 반찬들의 입에 있던 것들이 다 나와요. 전 이걸 보면 아예 못 먹겠어서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이 둘은 좋다고 아유 시원하겠네 이러고 또 그걸 먹어요. 진짜 토 나오네요. 이뿐 아니라 다 같이 식사를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속도를 눈치껏 맞추거나 또는 기다려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둘은 그냥 본인들 먹으면 끝이에요.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후다닥 반찬이고 국이고 아작을 내놓고서 일어서서 향하는 곳은 에어컨 바로 앞입니다. 거기 서서 둘이 땀을 말리고는 개운하다고 해요. 그게 저들에게는 샤워 개념인 거죠.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샤워 좀 하지 개운하게. 에어컨이 다 말려졌는데 뭐하러 해? 얘 땀이 식었으면 끝이지 뭐하러 하니 이 시간에?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 땀 흘리고 안 씻으면 피부에도 안 좋고 이 사람 자꾸 몸에서 땀 냄새가 나서요. 사람이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지 넌 내가 있는데도 우리 아들 이렇게 참니? 겨울에는 땀이 안 나서 안 씻고 여름에는 선풍기랑 에어컨이 땀을 말려줘서 안 씻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기본 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싶었어요. 시모는 또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는지 떡지다 못해서 머리가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비듬이 곳곳에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전 한여름에 밖에서 눈이라도 내린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 시모가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하길래 한번 몰래 지켜봤는데 남편이랑 설거지를 아주 똑같이 대충 휙휙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게 배우고 그런 환경에서 커서 이게 잘못인 걸 몰랐겠구나를 시모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제가 더 이상은 이런 더러운 것에 더러운 것들이랑 있기가 싫은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저도 친정엄마께 SOS를 청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그간 있던 일들을 모두 말했고 엄마는 분노하셨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고 놀라시더니만 아무래도 직접 오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친정엄마는 시모가 온 걸 모르는 척하며 맛있는 걸 해서 오셨어요. 시모랑 저랑 남편이랑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또 발가락 벅벅 긁고 꼽하고 이 더러움을 둘이서 쌍으로 하길래 옆으로 최대한 떨어져 앉아있었죠. 그때 딱 엄마가 오셨고 거의 뭐 구세주 같았습니다. 엄마랑 저는 뭐 거의 발연기를 했죠. 뭐야? 엄마 갑자기 어떻게 왔어? 어머 사돈도 계셨구나. 아니 반찬이랑 좀 해서 너네 주려고 왔는데 점심 아직이지?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요. 저도 일이 있어서 와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렇게 대충 인사를 하고 엄마가 해다 주신 맛있는 반찬들로 한 상을 차려서 넷이 불편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남편과 시모는 잡채 등갈비를 미친 사람들처럼 먹기 시작했고 엄마는 불편하신 듯 헛기침을 하시다 결국 말씀을 하셨어요.
이서봐 안 그렇게 맛있나? 천천히 좀 먹지 그래. 어디 무서워서 잡채 한 입이라도 먹기나 하겠어? 체하겠다 그러다가. 저희가 원래 밥을 좀 빨리 먹어요. 며느리는 보니까 거북이처럼 먹던데 사돈도 그런가 봐요. 거북이처럼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씻고 삼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거의 두 분 흡입하시는 것 같은데 넉넉하니까 천천히 드세요. 보는 제가 다 체하겠네요. 어느 정도 신경전을 펼쳤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앞에서 계속 쩝쩝거리고 우걱우걱 먹고 시모는 또 손으로 계속 반찬을 먹고 먹이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모든 분노가 치솟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잡채를 확 손으로 집어서 남편놈 입에 쑤셔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우 진짜 지겨워 이 더러운 놈아. 제발 깨끗이 좀 처먹을 순 없니? 야 누가 교양이니까 먹으래? 많은 걸 바래? 왜 이렇게 더럽고 개걸스럽게 처먹냐고. 그럼 더 맛있어? 식사 매너 식사의 줄도 모르니 너네 집은? 더 이상 더러워서 너 같은 거라 못 살겠으니까 니네 엄마랑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말을 했고 시모는 벌떡 일어서서 제뺨을 치려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희 엄마가 그런 시모를 확 밀고서 상에 있던 총각김치를 시모 입에 막 쑤셔 넣으며 말씀하셨죠. 더러워. 나 지금 겨우 10분 같이 앉아 있었는데도 더러워서 구역질 나올 것 같은데 내 딸은 얼마나 참았겠냐고. 어? 이 더러운 것들아. 니들끼리 손으로 김치나 찢어 처먹으면서 살아. 나가. 그렇게 정말 잡채와 총각김치를 처먹이고 이혼했어요. 지금이야 평온함을 되찾은 상태이고 전 행복하답니다. 시모도 남편도 아마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것 같은 게 가끔 열받고 이혼 사유가 뭐냐고 했을 때 더러워서라고 하며 설명이 길어지는 게 열받지만 아무튼 전 행복해요. 구독자 여러분 중간에 구역질 안 하고 사연 끝까지 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